안녕하세요. 윤선년의 정리학교. 오늘의 주제는 이사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서재. 여기가 서재거든요. 서재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신청해 주신 마마미님을 뵈러 왔습니다. 마마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집 정리도 해야 되는 마마민입니다. 네. 자, 이사를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사한 집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떤 분들은 이사 갈 집처럼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아니 이사를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치워지거나 그래도 이삿짐 업체에서 정리를 좀 해주게 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상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도 방 하나에는 쌓여있는 짐들이 너무 많았고요. 일명 창고방이 있었군요. 그 채로 다시 이사를 오게 되다 보니까 그냥 그 방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여기도 다시 쌓아만 주고 가게 되신 거죠. 복사했네요. 그냥 이렇게 있던 대로 그대로 옮겨주시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정리까지는 안 되고 그 방 모습 그대로 지금 다시 모든 물건이 쌓여져 있는 상태여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이사 정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이사를 가도 그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비슷해지거나 더 참담해지는 상황. 저희 집. 뭐 업체에서 뭐 불성실하게 했던 건 아니었을 건데 맞아요. 열심히 이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업체도 답을 이제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사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에는 너무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24시간 뭐 늦은 시간까지 그때도 10시 정도까지 하셨다고. 이사 전에 살던 집에서도 이제 있던 서재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 후에 이제 이 서재도 나름 정리를 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가 서재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만들었나요? 일단은 공간에 비해서 물건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2년에 한 번씩 거의 10년 이상은 계속 이사를 다니게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채로 이사 오고 다음 이사 갈 때 그 박스가 다시 옮겨지고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 반복된 박스들도 이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박스채 있는 것들이 있네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정리가 시작이 될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지금 서재다운 모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이게 저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한 상태로 도움을 청하게 된 거죠. 용기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가 있어요. 서재방이 창고방이 되지 않게 하기. 그리고 이사 후에 정리가 안 되는 서재를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계속 이사 때마다 쌓였던 박스, 들고만 다녔던 박스, 이거 해결을 해야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풀어헤쳐야 되고 가야 할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오늘 걸 한번 그 매듭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이제 미팅했을 때도 굉장히 간절함이 있으셨어요. 오늘까지. 그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서재방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냥 박스에 있는 서재방이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될까? 상상은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지금은.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 뭐 그림이 안 그려져 할 텐데 오늘 이따 오후 되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재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서재 목적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서재는요, 가족들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죠. 물론 이사 후에 방치되었던 물건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퇴근 후에 남편분이 업무의 공간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제 마마미님께서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 아들은 주말마다 이곳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만의 공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사용 목적 때문에 정리된 공간이 돼야겠죠.
목적이 고려된다면 사용자의 필요한 물건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자주 쓰고 지금 현재 필요한지, 이 물건들 중에는 과거의 물건, 현재의 물건, 혹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 빈도, 필요도, 그 다음에 사용자별로 고려해서 목적과 물건의 가치를 고려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공간에 비해서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져 있는 물건들도 있는데 주로 뭐 서류, 그 다음에 굉장히 부피가 크거나 굉장히 작은 책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수납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박스 단위로 되어 있는 수납 도구를 활용해서 이쪽 안쪽으로 넣을 것이고요.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써야 될 물건이라면 위치 지정을 명확하게 해서 사용자의 편리성, 물건의 위치가 확실히 구분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서재 방에는 사실 책만 있는 건 아니죠. 각종 문구류, 앨범, 여러 가지 추억의 물품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어떤 삶의, 인생의 공간이 이곳이기도 해요. 각 가족별로 추억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될 물건이라면 추억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정 공간에다가 그런 류의 물건들을 놓으려고 합니다. 다양한 물건들별로 이걸 어디다 정리를 해야 되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예를 들면 문구 정리의 핵심, 서류 정리법, 이런 물건별로 정리를 하는 방법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 단계는 꺼내기입니다. 우선 이 방에 필요 없는 물건들, 쓰레기 혹은 이런 뭐 빈 박스 쌓여져 있는데 박스를 다 빼서 물건별로 분류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일단 다 빼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건별로 분류를 할 텐데 가족별로,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대별로, 사용 빈도별로 분류를 하고요. 세 번째는 각 지정된 위치에다가 수납을 하는 식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뺐어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시끄러운 게 아니라 2층에서 공사를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잡음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박스치에 있던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사하면서 네네. 거의 뭐 길게는 10년가량 계속 방치되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빼보니까 네. 크게 세 가지 물건이네요. 네. 여기는 이제 마마미니 물건, 네. 이건 이제 남편분의 일과 관련된 물건이고요. 이쪽은 이제 문구류 같은 거, 예,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순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네. 물건 중에 남길 것, 남겨진 것만 이제 다시 저 방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중에 버릴 거, 이걸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한 몇 % 정도 버릴 수 있을까요? 저는 30%에서 50%까지 30에서 50? 네. 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순간. 네.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 하세요. 네. 이렇게 많았어? 예. 네,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정말 박스 열면은 가득 네, 있는 네, 류의 네. 물건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겠죠. 추억과 네. 지금 현재와 미래 구분하기, 그리고 가족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 중에도 네. 가족들에게 이제 정말 물어봐야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건 딱 특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시간 지체 없이 너무 느리게 하게 되면 정말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빠른 네. 시간에 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만 조금 힘들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준이 명료해질수록, 명확해질수록,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 3년 이상 안 썼다 그러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기준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이제 마마미니 물건이니까 네. 얼마 정도 안 썼으면 버리겠다 네. 하면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진짜 3년 안 쓴 것들은 다 버리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정도나 버려질 수 있을지 한번, 네. 저도 궁금해지는데, 자, 두 번째 단계인 물건 세부 분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겠지. 아드님 1학년 때 공부한 거, 초등학교 1학년 공부한 거인데 그림 일기만 남길까요? 이거 저쪽에 되게 많아 지금. 엄청 많구나.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니 기준 확 그어주시면 저쪽에서 다 있죠? 아, 초등학교 때 거 이거는 가방에 가져. 일기만 남길까요? 왜냐면 이거 막 여기 안 그러게. 가정통신 뭐야? 그거 버려야 되지. 이런 거 1학년 때 받아쓰기 한 공채 사실 일기 말고는 아니, 일기 일기만 남길까요? 제가 한 번만 볼게요. 왠지. 엄마가 보고 바로 버릴게. 아니겠어요. 그림 일기 정도는 남겨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알림장 그때 당시 썼던 받아쓰기 시험지 알림장. 알림장은 다 있더라고요. 알림장은 다 버리자. 이야. 받아쓰기. 그러면 반 너. 버릴 수 있어. 반. 이 아름다운 받아쓰기 그림 일기만 남겨. 남기고 일기만 딱 남기고 받아쓰기 남기기로 했어요. 받아쓰기 남겨. 남겨야겠는데요. 받아쓰기 되게 남겨가 많아요. 받아쓰기 되게 많아. 받아쓰기 잠시만요. 남겨가 됐어. 받아쓰기 남겨됐어. 이런 물건이 또 언제까지 가냐면 계속 있어. 이거 결혼하면 없어진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장가 갈 때 가져갈 건지 모르겠어. 안 결혼하면 가져가자. 없어져요. 그러면 내보내야 돼. 혜준아. 자,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났어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 정말 좀 땀 흘리며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버려졌어요. 아까 30에서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쓰레기 봉투 큰 거 2개, 여기에 이제 이게 다 재활용 쓰레기, 또 저쪽에 막 재활용 박스가 이만큼 쌓여 있을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이렇게 좀 있긴 한데 다 분류를 했죠. 네. 자, 지금까지 정리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건 어떤 거였었어요? 네, 지금 그 세월을 정리하는 걸 이 단 몇 시간 안에 해결을 해야 돼서 진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남겨야 할 것, 이거를 빨리 판단하는 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드네요. 근데 빨리 하셨어요. 네, 그런데 버릴 수 있어서 또 오는 기쁨하고 후련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쌓여 있어서 체증처럼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순환되는 느낌도 있어서. 걱정 안 되세요? 네, 근데 이제 또 버리고 나면 아차 뭐 이런 거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겠지만 저도 네, 보고 근데 같이 이제 보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기대되는 부분들이 지금 커서 네.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이어서 지금 기대감으로 버리는 것들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었다 보니 나도 모르게 혹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특이한 물건들이 간혹 나와요. 네. 오늘도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 물건들인데 이게 이제 뭐냐 여행 가면 이렇게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용 그거죠. 엄청 많아요. 이제 여기 한 몇 년치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여행 가방과 함께 이제 보관되었던 그대로 보관됐던 이거 뭐 특별히 모으신 이유는 있으세요? 그냥 뭐 추억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추억, 이게 이제 저희 남편 성과에 따라서 성과로 보내주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냥 저희가 또 그냥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막 버리기에는 무언가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방치된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 정리돼 여행 있죠. 뭐 비행기 티켓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그때 어디 뭐 빈탄 갔다 왔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견됐고 또 모아지니까 많아졌는데 오늘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물건들 이거는 이제 뭐 필름이죠. 아주 오래 전에 우리 이렇게 슬라이드라고 하는 필름이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영사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잡지나 사진 책들의 원본으로도 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케이스에 딱 꽂혀진 거. 이건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마운트에 꽂혀 있는. 그래서 기계에 딱 넣으면 샥샥 돌아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막 70년대 영화 보면 나오는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뭐 1학년, 2학년 써 있어요. 사진을 전공하셨고 또 이제 이걸 직업으로 또 하셨던 적이 있어서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여기 말고도 저기만큼 나왔습니다. 이런 추억의 물건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건 정말 모든 사람의 가족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옛날에 뭐 했으니까
나 여행 다녔으니까, 난 사진 일을 했으니까, 뭘 전공했으니까 이런 류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정리되지 않았기에 많아지고 네. 또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다음 단계는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수납입니다. 그래서 분류됐거든요. 이제 가족별, 시간별, 뭐 활동별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 위치에다 한번 넣으면서 네. 다음 단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방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방의 문을 열었을 때는 방치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변화, 어떤 혁신, 마치 이런 단어까지 생각이 날 정도로 바뀐 서재방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하길 원했는지 목적, 그리고 각 물건들, 주로 책들도 많고 또 다양한 가전제품들, 소형 가전제품들까지 있었는데 그 물건별로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정말 박스만 가득 채워져 있고 이 책상이 물건이 꽉 차 있었잖아요. 이 공간은 서재방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별 또 사용자별, 가족별로 아빠, 엄마 또 아들 물건 각 공간별로 정해서 위치를 정하고 물건을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유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아들이 대학 가서 필요한 것들 막 사서 여기다 넣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세 번째는 물건별로 책은 당연히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지만 명예 전당 같은 걸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소형 가전제품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정말 보통 집에 20배 이상 굉장히 많은 집이었기 때문에 뭐 앨범, 그냥 비닐채에 있는 사진들, 액자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몇 가지 구체적인 물건별 정리법을 적용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방으로 바꾸었습니다. 저쪽에 방문이 있어서 방문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책장입니다. 저는 메인 책장이라고 불렀는데요. 가장 시각적으로도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사용을 할 때도 이곳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특별한 포인트를 살렸는데요. 명예 전당이라는 곳입니다. 남편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상장, 트로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 중에 정말 간직하고 싶고 뭔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몇 개의 트로피만 선정해서 이 칸에다 두었는데, 사실 핸디존이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건, 많이 사용되는 물건들을 위해서 수여할 곳입니다. 지금은 명예 전당으로 만들었지만 향후에 아들이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거든요. 입학을 해서 생겨나는 각종 책들, 또 살면서 부모님들이 일 때문에 뭐 취미 같은 거, 공부 때문에 필요한 책들이 늘어나게 되면 공간이 더 필요해서 이 공간부터 조금 사용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향후의 정리를 위한 방법도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뭔가 나의 삶의 좋은 의미와 추억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나의 미래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정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 바로 명예의 전당이자 미래의 공간, 향후에 미래에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주로 아이들 책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아이가 뭐 19살이거든요. 아이의 어릴 때 책이 아니라 향후에 마마미님께서 은퇴하실 경우
아이들을 이곳에서 가르치고 싶어 하셨어요.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봉사 차원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아이들이, 이 동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죠. 이 동네 아이들이나 또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특히 아이들 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집류, 세트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분류해서 놓다 보니까 뭔가 좀 통일성 있어 보이죠. 그리고 분류 안 되는 책들도 있는데, 또 이 아래쪽에는 분류 안 되는, 이게 뭔가 정리 안 되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전집은 전집끼리 있을 때 뭔가 찾거나 뭔가 꺼내는 어떤 즐거움 같은 걸 느낄 수 있고요. 또 아래쪽에는 그냥 한 권씩, 낙권씩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전집류를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색상별로 맞추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같은 것끼리 이렇게 둘 수 있겠지만, 옷을 정리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책을 정리할 때도 같은 색상으로 두다 보니까 뭔가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별 정리법도 많이 좋고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 뭔가 튄다 싶을 때는 뭐 한 권씩 옮기면서 정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방은 서재방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붙어 있는 붙박이장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건들 중에 오랫동안 보관을 하거나 조금 보관 상태가 좋아야 될 물건들을 이런 각 상자별로 분류해서 넣었는데요. 여기에는 교구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 향후 5년, 어쩌면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다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두고, 사실 이렇게 문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도 뭔가 좀 정리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상자 하나씩 꺼내서 쓸 수 있고, 다 세트별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정리도 바로 이제 상자 단위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류했고요. 아래쪽에는 굉장히 큰 상자였던 거, 원래 세트 사면 주는 굉장히 큰 상자를 다 빼서 넣었거든요. 상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면 상하고 뭐 가루가 떨어진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벌레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존 상자는 없애고 새로운 박스가 좀 필요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을 해야 한다면 상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치 않아서 그냥 이런 새로운 박스로 물건을 넣었습니다. 자, 너무 공간이 협소한데 물건이 많다 했을 때는요, 이런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보관되는데, 당연히 옷장이니까 옷을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입지 않아도 되는 옷이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여기를 한번 베란다 수납함처럼, 팬트리장처럼 사용해 볼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개별 박스, 분류 박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사이즈, 뭐 색상, 이런 투명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몇 개 있을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이즈가 큰 박스를 이용했는데, 그래, 우리 집에 여기다가 보관을 해야 될 물건들이 그냥 별로 안 돼. 그러면 작은 박스 여러 개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쩌면은 신발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어수선한 것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이곳은 사진을 정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곳인데요. 다른 집에 비해서 이 집의 사진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굉장히 놀랐는데요. 다른 건 좀 정리가 안 되고 힘들어 하셨는데, 희한하게 사진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번호별로, 또 같은 종류의 사이즈의 액자를 이용해서 여분의 액자까지 충분히 갖추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삶의 이벤트,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분들 많이 만난 적 있거든요. 저 옷 너무 좋아해요. 저 책 너무 좋아해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옷장, 책장 정리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좋아하시기도 했고, 사진을 전공하시기도 했고, 사진을 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진 정리에 기본 정도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돼, 미리미리 정리를 해놔야 돼,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같은 사이즈 액자를 쓰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여기 싹 정리했고요. 뭐 졸업 앨범들, 결혼 앨범들, 이런 것도 그냥 뭐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렇게 넣을 만한 장소가 마땅하다 하시면 뭐 보관을 해야죠. 굉장히 좋은 추억, 의미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기존엔 옷장이었던 곳이지만 책장처럼 칸칸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높이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액자끼리 두었고요. 조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걸 조정해 가지고 앨범을 놓을 수 있는 위치를 딱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앨범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기도 하지만 아래쪽 서랍을 이용해서 작은 사이즈를 딱 정리하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분류되기 어려웠던 것들은 지퍼백에다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작은 사이즈 앨범들을 쫙 정리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사진채 있는 것, 앨범에 놓지 않은 것들은 다 지퍼백 이용해서 다 넣었고요. 이런 필름들, 이런 슬라이드 필름들, 아래쪽에는 주로 필름, 그리고 이렇게 옛날 필름들인데 뭐 시간이 지나면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전공하셨고 이런 물건들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넣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리가 마쳤어요. 네, 선생님. 상상도 못했던 방이 나왔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어떤 방이 나올지 상상되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과연 될까? 네, 맞아요. 다 들어갈까?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30% 정도는 버리고 30% 정도를 더 수납하면 충분히 정리된 집이 될 것이다. 네. 예. 나왔죠. 네. 자, 정리 후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곳 한 곳을 꼽으라 그러면은 어디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이 테이블 위에 테이블. 아무것도 네. 쌓여있지 않은 상태로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든지 작업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게 지금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이 테이블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좋은 거, 특별한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놓고 제대로 활용을 거의 못하셨죠. 못하셨다가 이제는 이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테이블이 됐습니다. 이거 구입할 때 목표가 서재방에서 이렇게 이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전에는 그 용도로 5년간 사용을 못했던 테이블인데 드디어 오늘에서야 저희가 그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저 이런 문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좀 이 방에 어울리는 전에는 그냥 뭘 올려놓는 선반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 오늘 좀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분리수거도 많이 하고 뭐 정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작업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이제 구별을 내는 거. 그래서 이게 몇 년 정도 보관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예 버려져야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선택돼야 되는 건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빠르게 선택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오늘처럼 많이 해본 적 거의 없으셨을 거고요. 제가 전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여쭤봤을 때 잘 버릴 수 있으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잘 못 버린다고 하셨었어요. 근데 오늘 어때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버려졌습니다. 저도 그날 왔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못 봤는데 오늘 하나하나 샅샅이 보니까 정말 다양한 물건이 좀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 있어요. 옛날 주보, 옛날 교회 주보, 그게 다 있으시고 이게 왜 있으시지?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 상품. 정말 안 버리셨던 거, 특별히 그런 건 이제 의미 있으니까 못 버리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서재방 정리, 특히 컨셉은 뭐였냐면 이사 와서 정리 안 된 방이었죠. 계속 물건이 쌓였고 또 이사 10년 동안 계속 박스 단위로만 이사가 되었던 이 방이 진짜 제대로 된 서재방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 방, 나의 서재방, 혹은 만들고 싶은 서재방, 뭔가 쌓여있는 창고방이 되었던 곳,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윤선영과 함께 정리해요. 함께 정리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주방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방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처음 드리는데 제가 보기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서재방이었어요. 네, 맞아요. 뭐 비싼 게 많이 있는 방이 중요한 방도 아니고요. 어쩌면 오랜 시간이 있는 방, 머무르는 방, 뭐 침실 같은 곳이 중요한 곳은 아니에요. 네. 특별함이 있는 곳. 내 삶에 내 인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특별한 방, 중요한 방, 정리가 꼭 필요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 서재방일 수도 있고 아이방일 수도 있는 딱 한 곳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공간이 바뀌어서 달라진 모습을 좀 느껴보시면 네. 정리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 제가 막 떠들지 않아도 바로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영상 보시고 윤선님과 함께 정리해요.